반갑습니다. 에릭슨에서 컨설팅 담당원 강준입니다. 포럼인 만큼 에릭슨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저희가 그동안 이제 통신사들의 요청을 받아서 한 5, 6년 계속 좀 지원을 시키다가 얼마 전에 정식으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그 코어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는 다르게 코어 장비를 직접 구매를 안 해도 클라우드 상에서 바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고, 사실 코어 서비스를 저희가 클라우드에다가 내놓기 전까지 기술적인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시던 클라우드는 이제 IT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제 SLA 그 릴라이버리티 같은 경우에 한 99.95에서 99.98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텔코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 서비스는 99.999 이상을 유지를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혹은 이제 텔코 그레이드로 따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텔코 그레이드의 서비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구글이 되건 AWS가 되건 애저가 되건 그 클라우드 커널 상에서 안정성이라든지 성능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돼서 서비스가 정식으로 런칭이 됐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거고, 그게 시점적으로 지금 뭐 한참 시끄러운 AI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드릴 이제 오토노머스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앞에서 뭐 세로나에서 설명해 주신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이어서 그 네트워크들이 돌아가는 이 팩토리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프라이빗 네트워크 팩토리에서 보여줬던 건 POC 정도였고요. 그래서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유즈 케이스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고, 당장에 지금 뭐 1년 후 아니 2년 후부터 쏟아져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팩토리에 적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IoT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금 AI로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을 때 그 인프라와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돌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이 이 오토노머스 팩토리입니다. 다크 팩토리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라이트 아웃 팩토리라고도 부르고 있고,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미국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볼보라든지 캐터필러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중장비 회사들하고 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철광이라든지 혹은 용광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이렇게 그 굴삭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앞서 말씀드린 마이닝이나 이런 장소에서 건설 장소에서 저희가 이제 원격으로 작업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고, 올해부터 이제 상용화 제품들이 볼보에서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BMW 공장에 들어가 있는 이제 로봇하고 거의 잘 안 되네. 유사한 모델인데요. 지금 뭐 여기는 이제 상하이 공장이고, 지금 그 BMW 공장에도 이미 이런 로봇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일부 이제 라인에 적용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 2년 후면 이런 로봇들이 모든 현장에 배치가 될 거고, 뭐 뉴스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도 이런 이제 로봇 투입들을 이제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중국의 지금 상하이 그 중국 공장에서 돌고 있는 이제 다크 팩토리의 뭐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런 거면 자동차 공장에서는 이미 많이 보셨던 모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샤오미 공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라이트 아웃돼 있죠. 그래서 다크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24시간 혼자서 돌고 있고 혼자서 운영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셀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도대체 이런 공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공장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라는 거고요. 지금 뭐 영상을 다 보여드리기엔 항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많이 좀 드라이브를 했던 스마트 항만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부산 신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했다고 막 자랑도 하시고, 광양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하겠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사실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세션은 가끔씩 나옵니다만, 욕 많이 먹습니다만, 수준 차이가 너무 나죠. 사실은 되게 냉정해져야 될 시점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사실 제가 AI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고 있지만, 전부 99.99%가 LLM만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거든요.
여기다가 도대체 LLM을 어디다 넣겠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AI가 여기 어디 적용될 건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되게 심각합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 포항 현대제철도 난리가 났죠. 공장 문 닫고, 공장 판다고 하고 있고, 노조는 데모하고 있고, 당진에서도 현대 포스코 문 닫고 있고, 뭐 여수산단 완전히 뭐 아작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제조업이 지금 AI를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극복을 위해서 제조업을 위한 AI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전부 LLM만 만들고 있고, LLM 가지고 GPU만 사겠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세션을 잡아드렸습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다크팩토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친한 이제 그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 이미 레벨 4의 완전 자율 운영 통신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통신사가 혼자로 돌아가는 수준까지 인프라가 개발이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공장은 이미 무인 팩토리로 돌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CJ그룹의 그 햇반 공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니터링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재료부터 완전 패키징돼서 박스가 선적되기까지 전부 무인으로 돌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제조업은 돈만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만 들이는 부분을 낮춰주기 위해서 AI가 필요한 거겠죠. 이미 공장들은 수십 년 전부터 자동화를 노력을 해왔죠. 그죠? 그 부분이 AI에 의해서 자동화가 아닌 자율화로 넘어가는 게 지금 시점의 이제 변화라는 부분. 그래서 다크 팩토리는 뭐 피해가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조업이 무조건 중국하고 싸워야 되고요. 유럽의 선진 기업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매번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술로 이겨야 되는 나라다, 수출로 살아야 되는 나라다인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다크 팩토리를 추진하기 위한 포럼은 어디 있고 위원회는 어디 있고 정부 조직은 어디 있고 이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은 어딘지 저는 도대체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AI가 뜬다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LLM 말고 이쪽을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전부 LLM입니다. 그래서 다크 팩토리에다가 LLM을 어디다 쓰실 거냐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공장은 이미 이제 저희도 뭐 들어갔고 뭐 셀로나도 들어가셨겠지만 이미 이제 테슬라 공장은 저희가 무인화를 몇 년 전부터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 되건 일본이 되건 무인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럴 겁니다. 아, 우리는 아직 자율차가 아니라서 공장 안에서 선적을 이렇게 못해요라고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다른 영상을 준비를 했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구축한 이제 BMW 독일 공장입니다. 독일 공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 서울 로보틱스라는 솔루션 회사하고 해가지고 구축을 했고요. 여기는 셀프 드라이빙이 아니라 리모트 드라이빙입니다. 즉, 차는 자율주행 기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을 저희가 AI로 실시간 원격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팩토리를 라이다로 실시간 스캐닝을 하고요. 모든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감지를 해서 클라우드로 올려주고 있고요. 그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분석을 해서 AI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힘든 기술은 아닙니다. 그죠? 다 할 수 있는 기술이고 하면 됩니다. 안 해서 문제죠. 얘기를 하면 그럼 그런 시제 언제 올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해외는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했다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회사가 이걸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시잖아요. 구축되는데 보통 2년 걸립니다. 그죠? 예산 만드셔야 되고 기획 올리셔야 되고 예산 만드셔야 되고 승인 받아야 되고 예산 떨어지면 그거 집행하려면은 공고 띄워야 되고 그죠? 그럼 빨라야 2년, 보통 3년 걸립니다. 실제로 해보면 한 4, 5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5년 뒤에 공장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양산 안정화되고 8년, 그죠? 물품 수출하면 10년입니다. 10년 뒤에 이제 중국이 저기서 멈춰가지고 가만 기다려주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서야 이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기술 격차 뭐 몇 년씩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기도 안 차는 내용이 많습니다. 광산만 해도 저희가 스마트 마이닝을 보면 화웨이 같은 경우 전국에 5,000개 광산을 자기네들이 독점이니까, 예. 전부 다 스마트 마이닝으로 AI로 자동화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기술 가지고 다시 건설 현장이라든지 지화 광고라든지 개발에다 투입을 하고 해외 광산 개발에다가 팔아먹고 있거든요. 제가 강원도에 처음 가가지고 스마트 마이닝 하자고 했을 때 산자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합니다.
우리 방사 접는데. 예, 접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원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석유 보셨죠? 전임 정권 때 석유 개발한다고 할 때 전부 외국 회사들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개발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아마 석탄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전쟁 나가지고 우리가 석탄이 중지되면 석탄 캐는데도 외국 기업 불러야 됩니다. 외국 탐사 불러가지고 탐사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 여기서요, 사실은 뭐 셀로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술만으로 지하에다가 이거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축하는지 모릅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요. 지하 2km 지점에다가 3km 지점에다가 네트워크 구축하면 그게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전파가 어디까지 터져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게 바로 이 교통 문제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CITS라든지 뭐 V2X라든지 해가지고 되게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저번 달까지는 답변이 동일했습니다. 에릭슨은 한국에서 V2X 하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저희가 한 7년 전에 국토부하고 열심히 하다가 드랍했습니다. 한국에서 못 해먹겠다. 진짜 저희 팀 다 나갔고요. 저 혼자 지금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현실입니다. 왜냐? 전부 국산 찾으시고 갈라파고스 만들고 계시거든요. 통신은 절대 갈라파고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한국 장비를 한국에서만 파셔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면 통신하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도 부족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은 글로벌 시장 다 안 먹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저희도 지금 화웨이하고 싸운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희가 개발자를 45,000명을 돌립니다. 진짜로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갈라파고스 만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갈라파고스로 가고 있죠. 이 자동차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 앞에 이제 영상하고 연계가 됩니다. 지금 현대 자동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애들은 차들을 만들면 전 세계로 수출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를 예를 들게요. 현대 자동차를 예를 먼저 들게요. 현대 자동차가 울산 공장에서 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HMR이나 HFR이나 이런 장비로 만들었다 치자고요. 국산 스펙입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그 차를 배에 태웁니다. HMM, 그죠? 우리나라 선사 태우면 통신될 겁니다. 우리나라 장비니까. 머스크나 로이드 하파 태우시면 안 됩니다. 해외 장비라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일단 제약이 한참 걸렸죠. 자, 그 다음에 공해상 넘어가서 스타링크 뭐 계약하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그것도 때도 뭐 국산 위성 어쩌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프랑스에 도착했다 치자고. 프랑스 물류창고 항만에 들어갈 때 그 항만하고 통신을 하려면 그 항만에서 자율로 차를 이제 쭉 내려 보내려고 하면 그쪽 인프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창고 들어갔을 때 또 호환성 문제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쇼윈도에서 전시했을 때 또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팔았을 때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독일로 출퇴근하면 더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칩니다. 아시겠지만 보다폰을 비롯해서 에릭슨을 비롯해서 텔레노 이런 글로벌 통신 그 회사들은 이미 그거를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고 저희가 글로벌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제공을 하고 있죠. 로밍으로 해결을 하기도 하고 로컬의 계약으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호환성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5G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가능하게 혹은 이제 서비스 베이스드 아키텍처가 가능하게 기술적인 개발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요. 스펙에서 아웃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갈라파고스가 됐습니다. 현재 해외 장비가 한국에 못 들어오는 케이스가 스펙상 아웃이 많습니다. 왜 도대체 5G로 넘어오면서 4G까지 있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아이솔레이트 때는 격리되는 문제 때문에 통일하자고 해서 기술 스펙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켜놨더니 한국은 왜 또 혼자서 가겠다는 건지 도대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도 현대차는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차를 만드실 때요. 프랑스에서 돌 때 그럼 프랑스 ITS하고는 연결 안 할 겁니까? 프랑스 도로 인프라하고는 연결 안 하나요? 혹은 프랑스 통신사하고는 연결 안 하나요?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프랑스에 있던 차가 독일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고려했던 게 통신사들이 글로벌하게 만들어 놓은 표준화입니다. 3GPP 표준을 제발 따라주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굳이 3GPP 표준을 변형해서 한국형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뒤로 또 가면서 제가 또 싸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세션 잘 안 부릅니다. 왜? 국가에서 하는 포럼에서 이렇게 하면 맨날 혼나거든요.
매뉴팩처링 제조입니다. 제조는 사실은 너무 어렵죠. 중국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애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대량 생산할 때는 많이 만들어서 단가를 싸게 해서 이겼거든요. 소량 생산하는 건 부가가치를 높이고 희소성을 극대화시켜서 그만큼 돈을 받아냈는데 이놈의 중국은 소량으로 요구를 해도 그거 다 맞춰주면서 싸게 나옵니다. 테무에서 혹시 주문해 보셨나요? 이 테무 주문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을 하나 가지셔야 되는데요. 1,000원짜리 물건 날라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쿠팡에 지금 막 5만 원 팔고 있는데 1,000원에 날라온다? 1,000원에 날라온다는 걸 놀라워야 되는데 물론 뭐 품질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1,000원에 저걸 만들어서 보내려면 원가는 10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저 물건을 10원에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무선 마이크 거기 한 5,000원에 올라온다? 5,000원 좀 비싼 건데 이 무선 마이크를 5,000원에 만들어서 지금 한국까지 실어 보내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중간 상들이 다 마진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놈들이 적으로 왔다는 거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놈들이 AI를 등에 업고 자동화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걔들은 자동화를 하는데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투자와 리소스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다. 법으로도 가능하고 인력적으로도 가능하고 물자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장 사이즈도 되죠.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한 기술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가능한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최대로 노력을 해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제조업의 현재 입장이지 뭐 디지털 트윈 하나 한다고 공장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거 아니고요. 뭐 AI 적용해가지고 무슨 케이스 한다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즈 케이스들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5G 구축하라고 했더니 와가지고 몇 억 내세요, 뭐 10억 내세요. 통신사 불렀더니 100억 내세요 그러고요. 거기다가 AI 불렀더니 또 1, 20억 내라 그러고요. 데이터 또 끌어모아야 된다고 또 10억짜리 프로젝트 하라고 그러죠. AR 프로젝트 몇 억씩 부르죠. 뭐 AMR 사야 되는데 뭐 2, 3억 하죠. 중소기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액수들을 불러대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로운 방안이 또 필요한 겁니다. 공유형도 필요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형도 필요하고 혹은 뭐 정부 지원 사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필요한데 특화망도 사실 비쌉니다. 그죠? 저희 에릭슨이 제일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다들 아세요. 뭐 저기 셀루나하고 10배 차이인데 10배 저희가. 저희는 그러면 그냥 일단은 다 해보시고 안 될 때 오세요 합니다. 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비쌉니다. 그러니까 특화망만 하나 하려고 해도 뭐 중소기업에서 5억, 10억 내라고 저희 얘기하거든요. 감당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집하고 같이 쓰고 싶은데, 그렇죠. 특화망 관련된 규제가 있죠. 옆에 집하고 같이 못 씁니다. 그러니 뭐 다 막아놓고 뭐 하래요, 자꾸. 안 되죠. 어쨌거나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하려고 봤더니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조업 입장에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 했는데 실제로 레벨 3, 4 올라간 데 거의 없죠. 전부 1, 2에서 머물고 있죠. 기껏해야 이제 EMR 도입하셨고요. MES 도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조금씩 다르셨습니다. 그 센서 그냥 다르신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크게 막 AI 데이터 돌리고 할 수준은 안 됩니다. AI 하려고 하면 다시 데이터 수집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으세요. 그 다음에 분석하시라고. 근데 항상 저희가 인터뷰를 가거나 이제 컨설팅을 가면 우리는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해야 될까를 먼저 물어보세요. 아니요. 그냥 다 모으세요. 있는 데이터 다 끌고 모아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쓸 때 왜 광케이블 깔아서 할 때 집에서 내가 인터넷으로 뭐 이걸 해서 쇼핑몰을 해가지고 쇼핑을 할까 이렇게 해서 사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인터넷에 대충 뭐 좋을 것 같으니까 구독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이제 인터넷에서 해보셨잖아요. 영화도 보고 뭐 쇼핑도 해보고 데이터도 찾아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공장을 데이터를 무조건 다 연결해 놔야 그 다음에 뭐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처음 단계인데 이 단계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국내가 여러 가지 보급 사업을 했지만 제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를 위해서 뭔가 하실 땐 다시 그 단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AI를 위해서 일단 모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뒷단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5G가 이제 매뉴팩처링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앞에 데이터 파트도 있었고 두 번째 파트가 뭐 앞선 세션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OT와 IT와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저희 같은 사람들이 IT 출신이죠. 예, 저는 CT이기도 하고 IT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 내려가시는 분들이 IT가 내려가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CT도 모르고 OT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프라피넷을 써야 되는데 프라피넷의 특성을 지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큰일 나죠. 예. 왜냐면 우리는 지금 프라피넷을 써야 되는데 모드버스 지원돼야 되는데 단말기가 그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내려와가지고 막 5G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가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에셋들을 다 연결을 하십시오. 뭐가 되건 가능한 것부터 그게 PDA가 되건 센서가 되건 출입문이 되건 연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장이 되건 뭐 물류창고가 되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쿠팡이라는 이제 물류창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뭐 웬만한 쿠팡 물류창고 하루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죠? 일용직. 자, 일용직은 그 회사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아침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PDA를 써야 되죠. 자, 1000명 기준 PDA를 쫙 나눠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할지 사전에 그런 배정이 돼 있어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PDA는 특정 지역에서만 접속이 되든지 특정 시스템만 접속이 돼야 되잖아요. 고객 정보도 있고 회사 정보도 있고 하니까 시큐리티 이유 때문에 그냥 다 접속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1000명에다 미리 배치를 해야 돼요. PDA도 같이 배치를 합니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요거 이제 방송 안 나가는 거죠. 이거 나가는 건가요? 나가면 내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제가 네이버 싫어합니다. 이름 쫓겨날 수도 있는데, 자, 생각해봅시다. 네이버가 하센터장이 이제 하시잖아요? 그죠? 민감한 얘기입니다. LLM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지금 AI가 혼자 돌립니까? 아니죠. 사람이 엄청 열심히 돌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쿠팡 물류센터는 왜 사람이 돌리고 있을까요? 아니, PDA 정도 사람이 1000명 오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그냥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PDA 프로비저닝 설정해주는 정도도 AI가 못합니까? 아니, 그게 안 되는 나라에서 LLM을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됩니다. 저희는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거 팔아먹고 있으니까 하죠.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쉽게. 예를 들어서 서버가 장애가 났는데 이 장애 이유가 뭔지 정도는 AI가 판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놓고 뭐 LLM이든지 뭐든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공장에서 딱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진짜로. 자기는 LLM 모르겠고, LLM 앞에 붙이는 거 모르겠고, 아니, 기계가 멈췄는데 그거 파악할 수 있나? 뭐, 니네 작년까지 예지 보전 하겠다 그런데 예지 보전 말고, 멈췄는데 왜 멈췄는지 그거부터 알려줘. 혹은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PDA 나눠줘야 되는데, 아니, 그거 200~300명씩 일용직 들어오는데, 그거 그냥 개인 인증받으면, 그거 다다닥 연결해가지고 AI로 자동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AI라고도 부를 수 없는 수준인데도 안 하고 있죠. 공장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땅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센서 갖다 붙이는데요. 센서 이거 사실은 미리 그 아이디 값하고만 알면 센서 올라올 때 어느 공장에 어디다 붙인 센서인지 미리 다 알고 자동으로 네트워크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왜 사전에 라우팅 테이블 사람이 일일이 다 세팅해주고 게이트웨이 잡아주고 다 합니까? 그거 AI가 작업해도 되죠,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LLM 아니라도 충분히 합니다. GPU 없어도 노트북에서도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저희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수십 수백 개가 되겠죠. 지멘스하고도 하셔야 되고요. 지이하고도 하셔야 되고요. 뭐 에릭슨하고도 하셔야 되고, 그죠? 셀로나도 하셔야 되고, 삼성도 하셔야 되고, LG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강원레드 같은 리조트가 스마트 리조트를 간다고 해서 자기네 공조 설비, 조명 설비, 전기 설비 이런 것들 다 이제 자동으로 연결하잖아요. 고급의 LLM은 아니겠지만 그 디바이스들을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하는 AI들은 수십 수백 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GPU 없어서 못한다. 저는 방송 안 나가는 게 개소리라 그럽니다.
노트북만 있어도 할 수 있는 AI는 산업에 엄청 많이 필요한데 도대체 여기에 일할 애들은 다 어디로 뺏어가시고, 예, 저기 LLM만 한다고 다 뺏어가셔서 여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가 없어요. 저희 이런 프로젝트 얘기하면 공장을 자동화하면 뭐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 다들 그러시거든요. 아니요. 어르신들 일자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10년, 20년 뒤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공장 오늘부터 자동화하겠다고 선언을 해도 완전 자동화 끝나는 건 10년 뒤라니까요.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는 10년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0대, 30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냐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요렇게 다크 팩토리로 오토노머스로 넘어가는 순간에 나오기 시작하고 서로가 해피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려면 이건 LLM이 메인이 아닙니다. 산업 현장을 이해하고 산업의 데이터를 직접 다룰 수 아는 사람들이 붙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중심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5G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실행하세요라는 게 이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시라니까요. 근데 자꾸 결과물만 먼저 보자 하세요. 아니요, 이제는 저희 안 보여드려요. 왜냐고요? 아니, 바로 옆에 경쟁사가 이미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국내 말고 해외 이제 경쟁사들 보시면 됩니다. 네슬레 5G 도입한 지 5년 되셨죠. ABB 5G 도입한 지 10년 되셨습니다. 테슬라 5G 도입한 지 5년 넘었죠. 이제 걔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따라잡을지 고민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속속 빨리 빼겠습니다. 문제는 저거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 이거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내용이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쪽에 드리고 하는데 오토노머스 팩토리, 즉 다크 팩토리라는 게 뭐냐 하면 자율주행차하고 똑같습니다. 레벨 0부터 5까지 정의를 하시고 레벨 5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서 다 돌아가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신을 하죠. 저희는 했다고, 그죠? 저희가 2019년에 차이나 모바일을 컨설팅을 했고, 차이나 모바일이 올해 MW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레벨 4를 달성을 했다. 즉,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우리 통신사는 이제 알아서 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TM 포럼이라고 통신사와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모이는 이제 글로벌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 구글도 들어가 있고, MS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갈라파고스로 가고 있다는 제 정의인데요. 글로벌하게 모든 글로벌 회사들은 TM 포럼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하고 다르게 오토메이션이 아닌 오토노머스 사상으로 인프라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 장표들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세션을 하는데 여기 한 10,000명쯤 온다 치자고 세션을 10,000명쯤 해야 되는데 여기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보통 어느 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얘기를 받는 게 LLM입니다. 여기서 LLM 한번 씁니다, 저희. 그럼 그 LLM이 인프라에 내립니다. 이 고객은 계약된 고객이고 프리미엄 고객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 준비해 주세요라고 시스템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레이어에서 그 계약에 맞는 비즈니스로 쪼개내고요. 그 계약 사항들을 쪼개내고 그 계약 사항들에 맞는 서비스들을 다시 콜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한테서 인텐트를 받았을 때와 비즈니스 레이어에서 서비스로 내릴 때 내리는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면 서비스 인프라에서 AI들이 다시 이제 피지컬한 그 인프라 레이어로 다시 요청을 내립니다. 그죠? 요청을 내릴 때 CPU 몇 개, 메모리 몇 개 이런 거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실제로 돌리겠죠. 자, 인텐트를 봅시다. 사람은 그냥 나는 10,000명짜리 세션 준비해 주세요라고 했을 뿐인데 시스템에선 그걸 알아서 다 준비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사람이 했고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이거를 자동화라는 명분하에 경우의 수를 막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리고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돌게끔 설정을 해왔습니다. 이게 오토메이션입니다. 자동화죠. 지금의 시대는 LLM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설정 안 하잖아요. 나머지를 알아서 AI가 커버를 해주죠. 이게 오토노머스입니다. 이걸 그리고 우리가 인텐트 드리븐 오토노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의도를 주면 거기에 맞게끔 나머지를 다 돌려주는 인프라고 차이나 모바일 중국은 이미 그걸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될까요? 라고 질문 나오실 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년 뒤에 공상과학 아니냐고. 네, 중국은 이미 했습니다. 실제로 공장들은 더 잘해놨죠.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보면서 욕하시는 분들 많아요. 현대자동차 좋다고. 그죠? 네,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를 자동으로 보낼 때는요, 제가 속도를 얼마를 세팅할지를 다 구간별로 정하고 어느 속도에 어느 차선 앞에 차가 어느 방향으로 끼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고 회피하든지 정지하든지 다 설계를 합니다. 경우의 수. 그죠? 자동화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가 쌓여야 가능한 SI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토노머스 테슬라 차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우선 목적지 찍고 가죠 하면 알아서 끝나죠. 그럼 차가 끼어들 때 에이전트가 순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피할까 말까. 그거를 사전에 정리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온톨로지죠. 즉, 그 업계에서 관행처럼 쓰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관행 중에 뭘 선택할지는 AI가 그때 판단을 합니다. 즉, how to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사람이 더 이상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토노머스 사상입니다. 이게 인텐트 드리븐 오토노머스라고 부르는 거고 다크 팩토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을 지금까지는 IT가 전부 다 프로그래밍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었고 하다가 안 된 경우도 많았고 뭔가 어색한 규제가 많았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AI입니다. LLM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LM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의 AI들이 적용된 다음에 LLM이 공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져가다 보면 AI가 다 제어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죠. 내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제어를 해야 되고 기계도 제어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퍼포먼스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개념들이 적용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까지는 하셨을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하겠다고 현대차도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가상화라든지 컨테이너 베이스의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라든지 혹은 CI/CD, 그죠?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5G가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5G는 여러분이 빠르다, 그 다음에 초저지연이다 이것만 들으셨을 건데 5G의 가장 큰 핵심은 단 하나의 5G 네트워크로 모든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한 네트워크이고요. 이 기능들을 API를 통해서 다 요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API마저도 글로벌하게 통합을 시켜 놓은 게 5G입니다. 즉 제가 공장에 적용하는 로봇을 만들었고 뭔가 내 네트워크 요구사항이나 AI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로봇은 전 세계 어느 공장에 팔리든지 동일한 네트워크 서비스, 동일한 AI 서비스를 받아야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게 5G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갈라파고스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명의 욕심 때문에 갈라파고스화를 하면서 다 망하는 겁니다. 방송 진짜 안 나가야 됩니다. 네이버가 만든 로봇 제어 AI를 어느 공장에서 쓸 것 같습니까? 독일에 있는 공장에서, 일본 공장에서, 심지어 한국 공장에서 안 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해주겠다고 밀어주고 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그 수많은 기존의 강자들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 강자들이 저희하고 같이 돌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ABB의 로봇을 뺏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멘스의 전기 시스템을 뺏어오기 쉽지 않고요. 저희가 살 수 있는 건 걔들하고 같이 코업하고 생태계를 같이 끌고 나가면서 우리 제조업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AI 팀 가면 이 얘기 안 하겠죠. 딴 얘기 하겠죠. 여기 제조 중심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게 AI를 우리나라가 선두를 먹으려면 제조를 죽여야 됩니다.
왜? AI가 우리나라 제조를 먹여 살려줄 때까지는 버티셔야 되는데, 한 뭐 1, 20년 버티시든가. 저는 못 버팁니다. 저는 그냥 AI 포기하고 제조업에 필요한 AI를 하겠다. 제조업에 필요한 자동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텔코나 좀 글로벌 기업에서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설명들을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즉, 결국에 첫 번째 해야 될 건 우리 회사를 분석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회사는 그러면 다크 팩토리로 갈 수 있나요? 진단을 하셔야죠. 예, 레벨 0입니다. 레벨 1입니다. 등등.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류 라인은 레벨 2까지 오셨는데 뭐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은 레벨 0이고 이 업무는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쫙 나오는데 보통 한 400개, 500개 정도 나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치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5년짜리,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이 생기시는 거고요. 예.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결국 컨소가 필요하고 회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통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는 안 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통신은 보통 도입하셨을 때 10년 이상 30년 정도 쓰시거든요. 공장도 기존의 유선처럼 뭐 1년 뒤에 바꾸실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 5G를 도입하면 최소 10년 이상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10년 후에도 너네 여기 살아있을 거야. 통신사, 기업, 제조업, 통신 장비 제조사. 두 번째, 니네 그때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품 공급해주고 소프트웨어 개발해주고 패치해주고 차세대 버전으로 연결해 줄 거야. 그건 한 20년 후까지도 해줘야겠는데 체크하십시오. 진짜로 10년, 20년 계속 버티면서 팔로우를 해줄 회사일지 아니면 이번에 장비 팔고 도망갈 회사일지. 저 되게 진지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밖에서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했거든요, 사실은. 개판입니다. 예. 올해 장비 설치했는데 내년에 사업부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도입하고자 하면 사장님한테 맞아 죽겠죠. 너네 작년 도입했는데 뭔 소리냐. 예. 그래서 통신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구매나 하드웨어 구매가 아니고요. 정말 데이터와 이 모든 인프라의 근간 척추 같은 이 통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을 도입할 땐 되게 진지하셔야 된다. 예, 1년을 검토하셔도 저희는 오케이고 5년을 검토하셔도 오케이입니다. 통신사는 아시다시피 저희 거 도입할 때 10년 검토합니다. 예, 저희는 팔로우업 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게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통신을 진지하게 보시고 5G가 어떻게 이제 해외에서 산업계를 같이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때가 됐다. 그리고 AI라는 녀석을 도대체 이제 우리 공장에 어떻게 가져올 거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산자부 쪽에도 뭐 제안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 공단에도 제안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AX 왜 실증산단 가잖아요. 거기도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진단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LLM 넣든지 하시는 거 다 넣으시라. 그거 뭐 서울하고 판교에 업체들 많으니까. 근데 저희는 지방에서 예, 이렇게 이제 팔로우 해줘야 되는 기업들은 저희하고 같이 OT 파트, 예, 오퍼레이션 영역으로 가자. 그래서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이제 자동화, 자율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서포트하자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제일 오래 살아남은 통신사다 보니까 통신 장비라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올 이제 149년 됐거든요. 내년에 150주년으로 특별 DC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시면 예, 그때 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50주년 할인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이 보신 것처럼 한 8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했다고 저는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19년부터 벌써 5년 이상을 예, 한 명이 진짜 목숨 걸고 끌고 나오고 저희는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여깁니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주고 회사가 지원해주고 돈이 남아돌아도 와 800개 프로젝트 돌리려면은요 그건 진짜 개인이 정말 노력하신 겁니다. 예, 상 줘야 됩니다. 에릭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한 500개 이상의 AI 프로젝트를 돌려가지고 네트워크 자동화를 만들어낸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 AI, 그러니까 리스킬링이라고 하죠. 직원들에 대한 이제 AI 자격증 취득과 뭐 AI 레벨 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34,000명 정도 이제 AI 다 교육을 끝냈고 현재 잘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잘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네, 저기 못 나가는 건 빼고는 다 발췌해가지고 공유를 드려서 이렇게 여유있게 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SKT 뭐 예, 보안 문제도 터져가지고 저희한테 문의 많이 오지만 예, AI가 보안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사실은 시큐리티 파트의 AI도 저희가 많이 뒤쳐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왜냐면 시큐리티 자체가 뒤쳐진 나라입니다. 예, 그만큼 투자를 안 해주셨거든요. 안 사주니까 투자가 안 되고요. 투자가 안 되니까 AI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돈 좀 쓰시라.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라는 얘기고. 저희 CEO 기사도 어제 나갔습니다. 한국통신사 돈 안 쓴다고 이렇게 한마디 하신. 예, 그러니까 돈 좀 써주시면서, 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AI를 도대체 어떻게 쓰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살짝 예를 들면, LLM 이런 거 안 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지국을 틸팅을 하죠. 각도를 조정을 합니다. 그죠? 그럼 조정을 하면 밑에 이 각도에 따라서 전파를 더 잘 받는 애들도 있고, 더 멀리 받는 애들도 있고,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게, 계약을 따지고 저희 요금제 잘 따지거든요. 요금제가 낮은 요금제가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각도를 좀 넓게 퍼뜨립니다. 그러면 한 기지국이 많은 사람을 커버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예, 전기세가 세이브됩니다.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저희 과기부 장관이 뜨셨다. 아, 그러면 틸팅 각도 바로 낮춰야죠. 그 빔포밍 해드려야 됩니다. 거기 쫙 쏘죠. 그러면 만족합니다. 와, 여기 뭐 100만 명 모였는데 빵빵 터진다 소리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전엔 사람이 미리 이제 스케줄링하고 예측 샷을 쐈죠. 근데 지금은 AI가 초 단위로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RL앱이라고 부르는 AI 레벨이고요. 요게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제 진짜 실시간으로 내려가는 걸 저희가 X앱이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바로 기지국에 올라갑니다. AI가. 멀리 있는 건 기지국에 들어가는 AI는 저희가 X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AI가 기지국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네, 가상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로 전부 다 기지국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인프라는 중앙에서 AI가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저희가 사실은 CCTV도 그렇게 하자고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CCTV 회사별로 AI 다 다르고 중앙에 제어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테슬라 로봇이건 테슬라 자동차건 현대 로봇이건 현대 자동차건 전부 다 이제는 AI들이 네트워크를 타고 날아다닐 겁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커넥티드 인텔리전트 머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텔리전트 머신들에는 AI 에이전트가 종류가 바뀌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켜져 있을 머신에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걔를 제거를 합니다. 예. 100% 성능을 내야 되는 애는 퍼포먼스 매니저를 깔지 않습니다.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한 30% 정도 전기세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만요. 공장은 사실은 더 많이 됩니다. 저희가 그거는 저희 전기세가 아니라 측정이, 예, 시크릿이죠. 근데 저희 데이터 센터를 해봤더니 한 30%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거를 또 누가 한다고요? AI가요. 전기 이 수치만 관리하는 AI가 있을 거고요. 스토리지 용량만 관리하는 AI가 있을 거고요. AI들이 잘 도는지 모니터링하는 AI가 깔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예, 네트워크이고 네트워크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과 판단을 이제는 AI가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계산과 판단을 지금까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케이스별로 미리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야 되는 걸 이제는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AI한테다가 맡긴다. 그게 앞으로 이제 바뀌는 네트워크이고 그 네트워크가 바로 이제 5G고요. 이제 6G로 넘어가는, 예, 얘기입니다. 힘든 내용이었는데 제가, 예, 최대한 쉽게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